자, 순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순열이다. 우리가 이제 순서지어 나열하는 게 순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어떤 조건이냐면, 이 구성원들끼리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조건이죠. 자, 첫 번째로 이웃하는 조건의 순열을 구해보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얘가 이겁니다. 남학생이 4명이 있고 여학생이 2명이 있는데, 여학생 둘은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 남학생들끼리는 뭐 이웃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여학생들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학생이 한 명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학생들끼리 떨어져 있게 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얘네끼리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4명하고 이 그룹하고 해서 총 5개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게 돼요. 그래서 5팩토리얼이 되죠. 자, 그런데 요 묶여있는 얘네들이 그 안에서 얘하고 얘가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가 됩니다. 얘네가 자리 바꾸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 있죠. 2명이 일렬로 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돼요. 일렬로 나열하는 거에다가 얘네 각각이 또 모든 경우에 대해서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팩토리얼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5, 4, 3, 2, 1 이렇게 되고, 거기다 곱하기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건 120이고 거기다 2 곱하니까 총 240까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기본적인 예가 돼요. 그래서 요 사실을 이제 일반화하면은 이런 정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웃하는 조건이 들어있을 때의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여기서 이제 5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거죠. m이. 그 다음에 이웃한 것끼리 자리를 바꿔 배열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이제 2팩토리얼. 요 이웃한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그래서 2가지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각각에 대해서 얘가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이웃하는 조건의 순열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보충 설명이 좀 있는데 이것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n명의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데 그중 2명을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이건 좀 위의 내용을 이제 일반화 시킨 거죠. 그래서 n에서 2를 뺀다. 그 이제 2명을 따로 제껴 놓는 거죠. 그 2명을 갖다 하나로 묶으면 2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뭐예요? 위에서는 총 몇 명이 있었습니까? 6명이 있었다고. 그죠? 남자 4명, 여자 2명입니다. 그럼 이제 그 2명을 빼니까 이 n이 지금 6인 경우죠. 그래서 빼가지고 얘네를 하나로 만든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해주고 걔네들 가지고 일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 둘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해줘야 된다. 그 그룹 안에서. 남자들끼리 뭐 줄 서는 건 이미 여기 다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3명을 이웃하도록 묶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중에서 3명을 일단 제껴놓고 그 3명이 한 가지로 변하는 거죠. 3명이 빠지는 대신에 하나의 그룹이 새로 생성되는 거지. 그걸 갖다 줄 세우고 그 3명이 그룹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거는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된다. 그래서 3팩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반화 시킨 게 뭐 요러한 식인데, 이걸 무슨 공식처럼 뭐 외울 게 아니에요. 외울 게 아니고 그때그때 문제에서 뭐 이 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걸 뭐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뭐 별로 이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딱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계산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산이 뭐 단순한 거니까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웃하지 않는 조건의 순열입니다. 위에서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된다. 그런데 이웃하지 않는 조건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말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웃하지 않는 조건은 이웃하는 조건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4명 있다. 남자 A, B, C, D 4명이 있고 여학생이 뭐 X, Y, Z 3명 있다. 뭐 이런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전체 경우의 수 7명이 줄을 서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웃하는 조건이 들어있다. 여학생들끼리 만약에 이웃한다. 여학생들끼리 이웃한다. 그럼 뭐야? 얘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말이야 전체에서 여학생이 이웃하는 걸 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은 여학생들이 이웃하는 거의 여사건은요 2명은 이웃하고 1명은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 경우도 3명 다 이웃해 있는 거에 여사건에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서 묻는 거는 이런 사건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X, Y, Z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묻는 거니까 이런 걸 구할 때는 전체에서 이거 여학생들 셋이 묶여있는 것만 빼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다 섞여서 카운트가 되겠죠. 우리는 얘만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3명이 아니라 2명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여사건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2명이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 뭐라자면 이제 일부 붙어 있고 일부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가 안 생기죠. 2명의 경우에는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거지. 뭐 일부 붙고 일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2명의 경우에는 그래도 되는데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걸 여사건으로 구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요 문제 가지고 그대로 해볼까요? 다른 예를 또 들 게 아니라 요 예를 가지고 그대로 듭시다. 이 여학생들끼리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붙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인 남학생들을 먼저 세웁니다. 이렇게 일렬로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칸을 하나씩 만들어요. 2개가 아니고 하나씩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끝에도 하나씩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학생 3명을 갖다가 배열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요 칸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체크 표시한 데 있죠. 빈자리가 2개가 연달아 들어있는 게 아니고 빈자리와 빈자리 사이는 적어도 남자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 빈자리와 이 빈자리에 남자가 2명 들어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그지? 남자끼리 이웃하겠지. 그건 상관없다 이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3개를 선택해가지고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거기다 여학생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P 5의 3, 5P3의 경우가 바로 여학생들이 배열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남학생은 이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팩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는, 즉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적어도 1명 이럴 경우도 있어요. X가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3명의 남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남학생들끼리는 이웃해도 되니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빈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집어넣으면 된다. 요겁니다. 절대로 여사건으로 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교재에 보면 뭐 좀 전에 내가 언급한 내용이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2명 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단 2명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3명 이상이면 왜 안 된다고? 얘네가 이웃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에 일부 이웃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 떨어져 있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 이웃하는 거에 6건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거는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거에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자, 확인 코너 문제 하나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시고요. 예제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인데요. 자, 스터디의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다음을 구해라. S와 T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럼 ST를 하나로 묶어서 그죠?
묶어서 하나의 이런 덩어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u, d, y 이 네 개를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4팩토리얼이고 그 다음 이 안에서 st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는 24, 얘는 2니까 총 48가지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지고요. 자, 두 번째는 stu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stu 3개를 이웃해버리면은 d하고 y하고 두 개만 남죠. 그래서 세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한다. 근데 요 안에서 stu가 이 안에 지금 세 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얘들끼리 줄 바꾸는, 위치를 바꾸는 한 줄로 서는 방법이 또 3팩토리얼이 있으니까 그걸 곱해줘서 66에 36, 그래서 36가지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간단하죠. 자, 유제 두 개 연습해보고 바로 다음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인데요. 서로 다른 6권의 책 중에 국어책 3권, 영어책 1권, 수학책 2권 있다. 이 책들을 책꽂이 일렬로 꽂을 때 다음을 구해라. 1번 수학책끼리 나란히 꽂히지 않도록 꽂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국어책 3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3권 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도 국어책끼리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분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국어책은요, K1, K2, K3라고 하고요. 영어책은 그냥 한 권이니까 2라고 하고요. 수학책은 M1, M2라고 합시다. 그럼 총 6권이죠, 지금. 이 6권을 갖다가 일렬로 꽂는데, 다른 조건이 없다 그러면 그냥 6팩토리얼이 되겠죠. 조건이 없다면. 근데 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수학책끼리 나란히 꽂히지 않도록 해라. 나란히 꽂혀야 된다 그러면 묶으면 되고, 나란히 꽂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권일 경우엔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도 된다 그랬고,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운다. 얘네들을 먼저 세우는 거죠. 이 네 개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이 네 개를 먼저 세운다 이게. 그리고 사이사이에 빈칸을 만들고 거기에 M1, M2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자리에서 2개를 선택해서 얘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그 자리 그대로 놓고서는 위치만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4팩토리얼이 된다. 그럼 요 계산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4에 4팩토리얼인 건 이제 4, 3, 2, 1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 계산해 보시면은 요 24에다 2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80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어책끼리 어느 두 권 더 나란히 꽂히지 않는 방법의 수다. 자, 이거는 뭐야? 이제 그 K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좀 전하고 이제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지우고 갑시다. 얘네가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야 되니까 얘네는 붙어 있어도 되죠. 그래서 붙어 있어도 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배치를 한다. 그리고 사이사이 빈칸을 만들어서 4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4개 중에서 이 K가 들어갈 거 3개를 선택하면 걔네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4P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영어나 수학 애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되죠. 그래서 그거는 3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 3, 2가 되고요. 얘는 3팩은 6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아마 66에 36 곱하기 4니까 어떻게 되죠? 144가 되겠네요. 144가지 되시겠죠? 자, 물론 2번은 이렇게 해야 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우 6팩토리얼에서 얘가 이웃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덩어리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우리가 나열하는데 거기서 얘네들끼리 줄 바꾼 거 요게 이제 이웃하는 경우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도 아마 480까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2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개 이상이 떨어져 있을 때는. 자, 되시겠죠? 자, 유제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 여자 각각 3명씩 6명 있는데 남녀가 교대로 일렬로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는데 남녀 이렇게 교대로 쓰려면 남자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여자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물론 얘네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죠. 지금 성별로만 구분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남자끼리 이웃해도 안 되고 여자끼리 이웃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남학생 3명을 먼저 세운다고.
남학생 3명을 먼저 세워. 얘네들을 먼저 세우는 방법은 뭐야? 3팩토리얼이지. 그러면은 남학생 3명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남자 3명이 서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자리를 만들어서 여자를 세운다. 3명을. 그러면 여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남자끼리 이웃하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4가지가 아니라 지금 남자가 먼저 쓴다 그러면은 여기 셋 중에 하나에만 여자를 세워야 돼요. 세 자리에만 여자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여자 세운 방법 3팩토리얼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2개 곱해서 36이 되고요. 그 다음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남자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자를 이렇게 3개가 아니라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남자가 있을 때 남자 왼쪽에다가 이제 여자를 이렇게 하나씩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3팩토리얼. 그래서 똑같이 36. 근데 이거 또는 이거, 즉 남자 먼저 시작하냐 여자 먼저 시작하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2가지 합치니까 72가지. 이때는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얘 또는 얘니까. 그죠? 합의 법칙으로 써야 됩니다. 선생님 5명, 학생 4명 일렬로 세운다. 선생님과 학생 교대로 서는 방법. 이때는 선생님이 학생보다 1명 많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선생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 학생,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학생, 선생님 많기도 하다. 학생,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선생님으로 끝나야지 학생으로 시작해서 선생님으로 끝나거나 학생으로 시작해서 학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교대로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건 학생을 기준으로 하든 선생님 기준으로 하든 먼저 아무나 한 팀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먼저 선생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선생님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세웠어. 그러면 이 바깥에는 아니고 요 사이사이에 4개의 자리가 4개의 자리를 일단 만들고 거기에 4명을 세우면 되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2개를 곱하면 되겠어요. 계산하시면 2880까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잘 안 되면 앞에 내용이 좀 이해가 제대로 안 간 거니까 다시 공부해서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유제 2개 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9번입니다. 프로블럼의 7개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순율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라. 지금 여기 이 단어를 보면 모두 다른 그 문자들도 있죠. 같은 문자가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7개의 문자를 나열한다. 서로 다른 7개 숫자를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R이 맨 처음에 오고 B가 맨 나중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R로 시작해서 B로 끝나야 되는데 총 7개 있으니까 여기 5개만 우리가 더 집어넣을 수 있죠. 얘는 이미 고정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 5개를 갖다가 일렬로 배열을 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120가지가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R과 B를 바꿀 수도 없죠. 얘가 맨 처음, 얘가 맨 나중 자리를 딱 정해져 버렸으니까. 근데 R과 B 사이에 얘를 오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얘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P와 L 사이에 3개 문자가 들어있다. 자, P와 L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다. 그럼 일단 요 세트가 하나 딱 필요한 거죠. 근데 P와 L 사이라고 했으니까 P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는 없네. 요것도 P와 L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여기서 위치 바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 둘 사이에 P와 L 사이에 들어가는 3개의 문자를 골라야 돼요. 자, P 빼고 L 빼고 나머지 뭐야? 하나, 둘, 셋, 넷, 5개. R, O, B, E, M 이 5개 중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놈들 이렇게 되든 그거를 뽑아야 됩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여기다 나열을 하고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문자 5개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2개 있겠죠. 여기 3개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 아직 2개가 남았습니다. 그 2개까지 해서 이 덩어리와 걔네들 해서 총 몇 개야? 3개를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죠. 3팩.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세트가 한 세트 더 있다는 거예요. L과 P가 바뀐 상태에서 똑같이 또 세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로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되죠? 5, 4, 3 되고요. 얘는 곱하기 6 되고 얘는 2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돼요? 계산해보면 720까지 나오겠네요. 이런 건 계산은 금방금방 될 겁니다.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이 모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음이란 건 IO잖아. IO. 그래서 5하고 2가 모음이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그러면 뭐야? 5하고 2가 양쪽 끝에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5가 이쪽에 오고 여기는 자음이 오거나 아니면 이쪽에 자음 오거나 2가 또 이제 그렇게 되거나 하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다 세해서 더해줘도 되고요. 그보다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 우리가 6건을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랬으니까, 양쪽 끝에 다 자음이 오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 그게 이거 6건이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이걸 빼면 돼요. 자,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전체 경우는 7팩이거든. 그치? 거기서 양쪽 끝에 다 자음이 오는 경우에서 양쪽 다 자음이 오는 수 요거를 빼주면 돼. 양쪽 다 자음이 오는 건 어떻게 될까? 일단 모음 2개 제끼고 자음이 총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 끝에다가 2개를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럼 그 방법이 요게 있어요. 5개의 자음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배치를 하자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3개의 자음 남았고, 그 다음에 모음 빼놓은 거, O와 E, 그것까지 해서 총 5개의 문자를 여기다 마음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럼 5팩토리죠. 따라서 5개 중에, 자음 중에서 2개 뽑아서 양 끝에 배열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5개는 안에다가 마음대로 배열해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걸 빼면 우리가 원하는 수가 나온다. 이거 계산해보면 2640까지가 나올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냥 답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유제 2개 꼭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0, 1, 2, 3의 4개의 숫자를 각각 한 번 이내로 사용하여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답을 구해라. 자, 세 자리 정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0이 맨 처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세 자리가 딱 있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인가? 고배 법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 2, 3 중에 하나 와야 되니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뭐야? 4개 중에서 뭐 여기다 0을 썼든 안 썼든 여긴 0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쓴 거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다.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예요? 4개 중에서 2개 썼고 여기는 뭐 0이 있든 말든 뭐 하여튼 2가지 다 쓸 수 있으니까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18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0이 들어있을 때 얘가 맨 앞에 가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책에서는 요거를 맨 앞에 1이 들어가는 거, 2가 들어가는 거, 3이 들어가는 거 따로따로 나눠서 따로 세줬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순열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고배 법칙으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홀수라고 하는 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1의 자리에 홀수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는 1과 3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1이 딱 들어갔을 때, 근데 1과 3은 뭐 입장이 똑같네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홀수래도, 똑같은 짝수래도 0하고 2는 좀 입장이 다르죠. 맨 앞에 올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수로 생각해야 되지만 1하고 3은 뭐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인 경우 하나만 뒤에다 딱 박아놓고 3인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개수가 또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1이 들어갔다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습니까? 1은 일단 여기다 갖다 박아놓고요, 이제 0, 2, 3 중에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죠. 0, 2, 3 중에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는 뭐야? 0은 못 들어가니까 2, 3 중에서 하나 들어가야 되지. 2가지 방법 가능하고요. 여기는 뭐야? 여기서 썼던 거 빼고 나머지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0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2가지가 남아있으니까 총 4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다 3을 넣어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0, 1, 2를 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4가지가 있겠죠. 그럼 얘 또는 얘가 들어가니까 총 8가지의 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순열 그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고배 법칙을 적당히 적용을 해서 푸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읽고 이거를 뭐를 사용해서 푸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힘이 덜 드냐, 이런 거를 빨리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필요한데, 이런 예제를 좀 외우세요. 예제를 우리가 외워두면, 예제 암기라고 그럴까? 예제를 외워두면 그 뭐 예제와 똑같지 않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를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거 구하는 데는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유제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120개의 문자열. 왜 120개입니까?
5팩이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사전식 뭐 A, B, C, D 순위니까 맨 처음에 오는 건 이거고 맨 끝에 오는 건 이거다. 이거면 알죠? 사전은 잘 안 찾아보겠지만 이때 얘는 몇 번째 있는지 구해라. 또 56번째 있는 문자는 뭐냐. 아주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제죠. 이런 거. 일단 말이죠. 이 B, D, C, E, A라는 것은 A로 시작하는 문자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겠죠. 일단 A로 시작하는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A 일단 박아놓고 나머지 애들 가지고 여기 맘대로 배열하는 경우는 4팩, 즉 24개가 있어요. 이거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 중에 그 바로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뭐 A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다 지금 얘보다는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3팩 6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C죠. C로 나오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6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뭐야? B, D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냥 노가다로 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헷갈리고 B, D로 시작하는 거 맨 처음 온 놈이 누구죠? A, C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A, E, C일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A로 시작은 다 끝났으니까 C, A, E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E, A. 바로 요거죠. 요 놈이 바로 우리가 찾는 건데 몇 번째냐? 총 36개가 일단 여기까지 있고 37, 38, 39, 40번째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그냥 노가다로 세는 것이 더 속편합니다. 이런 거는 몇 개 안 되니까요. 자, 두 번째 56번째 있는 문자를 구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게 총 24개가 있어. A로 시작하는 거 쫙 해서 24개 있어.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4개가 있는 거죠. 다 해보진 않았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이제 4팩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48개잖아요. 그럼 56까지 얼마 안 남았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노가다로 세. 자, C가 어떻게 됩니까? CA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 더 있겠죠. 여기까지 그냥 할까요? 이거 뭐야? 이게 6개가 더 있겠죠. 그러면 CA에서 땡땡땡 되는 게 총 6가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총 몇 개입니까? 이게 54개가 있나요? 그럼 CB로 시작해서 맨 처음에 있는 거 A, D, E 요게 55번째란 얘기고 그 다음 게 바로 우리가 찾는 거죠. 다음 거 뭡니까? 요것만 두 개 바꾸면 되겠죠. 그죠? C, B, A, E, D.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유제 해보시고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여기는 다 지금 중요한 문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뒤에 나오는 복잡한 문제들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뭐 모든 예제를 다 외운다시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